그럼 사람들이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이 시기에 한덕수냐 하는 부분이겠죠. 사람은 항상 시대를 정확하게 맞춰야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도 시대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실패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한 대응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시대적 조류와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가 일으키고 있는 통상 문제, 관세 문제, 그리고 또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유럽하고도 지금 굉장히 부딪히고 있고 일본하고도 부딪히고 대만, 한국하고도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대응이 지난번에 트럼프 통화에서 보여준 미국이 상대하는 안정적 보수의 후보, 또 트럼프가 한 대응의 출마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조만간에 미국 특사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에 와서 패키지 딜로 원스톱 쇼핑으로 통상 관세,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문제 등을 해결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 대응이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페리오와 적합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통상 전문 관료로서 이렇게 자신의 입지를 굳혀왔고 또 미국 대사를 해서 친미 인사다, 미국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 또 더 나아가가지고 총리를 2번 할 만큼 국정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연륜,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현재 어지러운 시대와 대비되어서 먹혀들 수 있다. 또 최근에 보면 한국의 경제 위기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아는 상식적인 사람이 맡아야지 파퓰리스트들이 집권했다가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연륜 경험에 의한 예측 가능한 지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정치의 지나친 과잉의 문제들,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문제는 정치적 과잉에 빠져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적 과잉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비정치인 전문 관료, 노예한 사람이 이 시기에 나서서 정치적 과잉을 갖다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비정치인이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 대응은 그야말로 지지자들조차도 국정 운영 경륜이나 안정성의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매우 불안해 보이는 이재명과는 극히 대비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호남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보수 후보들은 앞으로 존재 가치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금 유권자가 2,200만입니다. PK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은 570만, 그리고 TK가요 432만. 그래서 TK, PK를 합치면요 얼추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호남은요, TK, 경북, 대구와 비슷한 광주, 전남, 전북의 인구는 423만, TK는 432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세종, 충북, 충남, 대전 합쳐서 470만이고요. TK보다 많아요. 강원, 제주가 190만쯤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호남 인구가 423만 밖에 안 됨에도 대선에서 승리가 가능한 것은 경북, 대구와 호남이 비슷한데 경북, 대구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한 20%가량 득표를 하는데 호남에서는 90%가량을 득표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충청권도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가 좀 이겨버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이런 형태가 계속돼 왔어요. 근데 이번에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기면 많이 이긴다. 200~300만 표 정도 이길 수 있고요. 자, 국민의힘의 보수의 후보가 이긴다면 50만 표, 100만 표 안팎의 근소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요, 이재명의 텃밭을 없애버리고 국회에서는
과거보다 강한 결집력이 만들어지고 수도권 충청에서 선전하면 이번 대선을 6대4로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호남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호남의 423만의 이 표는요. 사실상 국민의힘에게는 2표의 의미가 있어요. 호남에서 한 표를 차지하면 그것은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2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서로가 10대 10이라 칩시다. 그런데 호남에서 한 표를 뽑으면 11표가 될 거고 호남에서 당연히 이재명이 갈 표가 하나가 빠지게 되니까 11대 10이 아니라 11대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표 한 표는 대선에서 사실상 2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나서서 전북, 광주, 전남에서 3분의 1만 빼더라도 그 표의 차이가요. 한 300만 표를 빼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대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나 홍준표나 한동훈이나 나서서 호남에서 빼올 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수, 홍준표 그야말로 강경 보수를 대변하는 인물처럼 인식되고 있고 영남 성향이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뭐 나선다고 윤석열의 꼬봉이었다가 배신한 꼬봉 이 정도 수준인데 되겠습니까? 나경원이가 된데도 되겠어요? 호남의 표라는 게 한덕수 대행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경륜이 있다, 그리고 온화하다, 그리고 비정치적이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점이라면 두 번째는 호남표의 가등력, 그러니까 호남표의 획득 가능성, 즉 호남표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그것은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 호남 사람이 지금 이번에 담양 선거에서 보더라도 이재명을 좋았으면 게 아니라 이재명이 싫지만은 국민의힘이 미워서 이재명을 찍는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 세 번째 호남 이민은 영남 후보 전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과거는 PK 후보를 밀었지만은 이번에는 TK 이재명을 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홍준표나 김문수도 TK, 다 TK예요. 이 상황에서 보수가 TK 출신이 아닌 호남 후보를 보수의 후보로 밀고 그것도요 특정한 정당 출신이 아니라 무소속의 빅텐트 후보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개헌해서 영호남 갈등을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또 임기를 다 안 채울 수도 있다. 조기에 개헌하고 물러나겠다고 한다면 호남에서 표 획득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국민의힘은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그나마 탄핵 반대 투쟁을 할 때는 국민의힘이 한때 민주당을 한 10%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왔지만은 일단 탄핵이 되어버리니까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고 또 지금 길 잃은 보수가 굉장히 분열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군이 숫골이니 이런 식으로 막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보수가 재편되어져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있었던 퇴행적인 대선, 그야말로 실패가 예정되었으면서 변화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도 내지 못하고 그냥 수구 형태의 대선 운동을 가다가 참패를 해버린 2017년 대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대응을 넣어서 정치 과잉을 해소하고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이런 시각을 부각시켜야 이번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대선에서.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